자, 이제 216쪽에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요. 1번이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인데 별표 3개 해두시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조문을 볼게요. 186쪽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일단 득실 변경이라는 건 점이 찍혀 있는데 점은 필요 없고요. 취득, 상실 변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취득하거나 상실 변경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원인이 무엇으로 인한이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하면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하라는 거죠.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앞에 이제 4개는 예를 든 거예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라는 거죠. 그럼 이 법률 규정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취득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득실 변경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상실 변경,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제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대항 요건이 아니라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처분 시에는 등기 하나. 우리 아까 앞에서 볼 때 우리 민법은 성립 요건주예요, 대항 요건주예요? 성립 요건주, 형식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주의면 등기해야 대항하는 거지만 우리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대항해요. 다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문은 2가지인데, 이건 뭐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문 2가지예요. 186조와 187조. 그러니까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한다. 등기를 요하는 거고요. 근데 187조는 속칭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인데 얘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등기하라고 하냐면 처분 시에 등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대항 요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대항 요건이 아니고 처분 시 하면 된다. 그러면 먼저 이제 법률 행위부터 볼 텐데, 법률 행위라는 건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법률 행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매매와 같은 계약. 우리 법률 행위 하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다라고 했고,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뭐라고 했어요? 단독행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법률행위 했으니까 등기.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럼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죠. 증여도 법률행위 계약이잖아요. 또는 뭐 교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법률행위 했다면 무조건 을은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럼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요. 갑이 소유자인데 두 사람이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고 건물을 인도받아서 사용했고요.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을이 아직 전세권에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을은 전세권자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고 전세금 주고 인도받아 사용하는데 등기는 안 했어요. 전세권자냐 아니냐 물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왜요? 합의했잖아요. 합의가 바로 계약이죠. 합의했다, 계약했다, 약정했다. 이건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니까 무조건 다 뭐 해야 되냐면 등기. 예를 들어 지상권 설정 합의하고요. 땅을 빌려 쓰는데 지상권 등기는 안 했어요. 지상권자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합의했으면 뭐 하라고요? 등기.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리고요. 제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는데 아직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했어요. 저당권자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물권이 취득되려면 등기 가능한 물권은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소유권을 포기했다.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포기는 법률 행위 아니에요. 우리 포기 언제 공부했죠? 포기? 유제포. 그렇죠? 유제포만 외우지 마시고 유제포가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단독행위도 법률 행위잖아요.
그럼 포기했으니까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래서 취득, 상실, 변경 모두 다 뭘 해야 되냐면 법률행위 했으면 등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이게 법률 규정이라고 소위 말하지만 더 넓게 얘기하면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법률이 규정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그게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 자, 건물을 신축한 갑은 보존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소유자예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겠어요? 건물을 신축하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고요. 단순한 사실행위예요. 이런 건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음 갑이 예를 들어 의뢰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팝니다. 그럴 때는 자기 앞으로 일단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등기는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해서 얘한테 이전 등기해야. 그래야 국가가 세금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서 넘겨줘야 한다라는 거고,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등기부상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멸실됐어요. 멸실. 그럼 이 건물이 멸실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소유권이 상실되는 시점은 등기부상으로 제거되어야 돼요? 멸실했을 때 상실이에요? 멸실했을 때. 왜 이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상실될까요? 건물이 멸실되는 건 뭐가 아니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지상권은 나중에 우리 지상권 표현 가면 공부하겠지만 약정 지상권일 수도 있고 법정 지상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을이 약정 지상권자라면 등기해야 지상권자예요? 안 해도 돼요? 약정, 계약한 거니까 등기해야죠. 근데 얘가 만약에 법정 지상권자라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러면 얘는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인데 언제 등기해야 한다고요? 처분시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을이 법정 지상권자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항해요.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음 보세요. 그러면 을이 이거를 A한테 팔 때는 자기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해서 이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전세권 가면 법정갱신 공부할 거야. 우리 입문과정 들었던 분들은 법정갱신이 기억나시죠? 법정갱신이 뭐였냐면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소유자가 조건을 바꾸겠다는 말을 안 하면 전세권은 소멸되어 갱신돼요. 갱신되는데 그건 약정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변경 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법이 정하는 거니까. 자,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건 이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제3자에게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할까요? 등기 없이 대항할까요?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 그러면 지금 우리 법조문에서는 187조가 부동산 물권 뭐라고 돼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187조에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돼 있지만 이건 취득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득실 변경. 지금 보시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요.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고 지금 법정갱신처럼 등기 안 해도 전세권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은 취득이라고만 쓰고 있지만 취득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취득, 상실, 변경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물권 취득에 한한다라고 하면 오해했어요. 취득에 한하는 게 아니라 취득이라고 적고 있지만 취득, 상실, 변경 모두 다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이제 186조가 나오죠. 217쪽에서는 일단 괄호 1번만 좀 보시면 돼요. 제목에 줄 거두시면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아까 보셨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해야 복귀해요? 당연 복귀해요? 당연 복귀.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따옴표에 있는 것만 줄거두세요. 셋째 줄 마지막에 따옴표에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 복귀해요. 2번은 뭐 다음 과정에서 볼 거니까 지금 안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4번. 물권의 포기. 줄거두세요.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서 단독행위죠. 제186조에 그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다설의 입장이다. 등기해야 돼요. 자, 지문에 공유 지분, 우리 이제 공유 가면 공부할 텐데 공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OX에. 공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한다. OX에. 맞는 거죠. 뭐니까? 포기니까. 포기는 뭐라고요? 법률 행위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나중에 가면 합유라는 거 공부할 텐데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OX에. 이제 마칠 때도 됐는데 합유 지분의 포기니까 등기해야 돼요. 법률 행위면 다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이든 합유 지분이든 소유권의 포기든 다 똑같은 거예요. 포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등기에 대한 요건들이 이제 밑에 나오기 시작해요. 1번에 보면 형식적 유효요건. 1번에 등기의 멸실 또는 불법 말소인데 별표 하나 하고 줄거두세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할 때 필요한 것이지 그 물권이 계속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가 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누가 서류 위조해서 불법으로 말소시켜버리면 제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저당권자인데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면 그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 권리자로서의 추정력이 상실되어 인정된다는 거예요. 인정돼. 그게 바로 오른쪽에 판례예요. 파란 글씨만 보세요.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밑에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중보존 등기가 나오는데 기억은 표시란, 니은은 사항란인데 뭐 기억은 보실 필요 없고 니은의 사항란만 보세요. A번에 보면 명인이 동일인인 경우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인데 A번에 줄거두세요. 등기 명인이 동일인인 경우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선등기만이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다. 니은 B번을 보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거기까지 줄거두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민법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이고요. 자, 소위 이제 이중보존 등기, 중복 등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2월 1일자로 갑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어요. 근데 절차적으로 잘못되는 바람에 4월 1일자로 하나의 부동산의 보존 등기가 또 된 거예요.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복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 또는 중복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부동산엔 보존 등기가 하나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없애버릴 거냐? 뭘 무효화 시킬 거냐 문제인데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이건 볼 것도 없이 뒷등기 무효예요. 그러니까 동일인 명의로 돼 있으면 절차법설에 따라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2월 1일자는 갑 이름이고요. 4월 1일자는 을 이름으로 중복 등기가 돼요. 이번에는 명의인을 달리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선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선등기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무효 사유가 없으면 후등기를 봐요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무효 사유 없으면 얘가 그냥 선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명인이 똑같으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뭐만 선등기만 유효고요. 명인이 다르다라고 하면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없으면 그냥 뭐가 유효한 거예요. 선등기.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명인을 달리하여 중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없으면 후등기의 실체 관계를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안 따져요. 무효 사유 없으면 그냥 선등기가 유효하다라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등기법 시간에 볼 거니까 민법 시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일인 명이면 무조건 선등기. 명인이 다르면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없으면 선등기가 유효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인데 1번에 내용적 불합치 있죠. 기억, 니은 나오는데 그건 등기법 시간에 보시고요. 민법에서는 출제될 사항이 아니고. 그럼 오른쪽에 보면 리을의 물권 변동 과정의 불합치. 거기 줄 그어두세요. 221쪽에 리을에 줄 그어두시고 A번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세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되면 유효인지 여부, 유효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등기를 어떻게 받아올 거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등기 받아오는 방법 두 가지 보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판례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판례만 반복되니까 지금 보시는 판례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유효성의 문제. 갑이 최초 매도인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병에게 미등기 전매합니다. 근데 을을 거치지 않고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어갔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중간을 생략했다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죠. 그러면 이 중간 생략 합의는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위반해서 하면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처벌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등기가 유효인지를 물어보면 이 등기는 유효. 등기는 뭐랑 일치하면 유효하다 그랬어요? 실체관계. 그러면 갑과 을의 매매가 유효고 을과 병의 매매가 유효면 병에게로 등기가 넘어올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 삼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삼자 합의가 없어도 실체 관계가 존재하면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토지가 일반 토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삼자가 합의를 해서 갑과 병이 당사자인 것처럼 둘이 허가를 받아 등기했다. 이 등기는 그냥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가 실행되면 허가구역만 아니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구역에서는 실체관계와 일치한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갑과 을이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죠. 이 매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을과 병도 허가 안 받았죠. 이 매매 무효예요. 그럼 각각의 매매가 무효라면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실체관계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구역만 아니면 그 등기는 무조건 유효하다. 첫 번째 되기 쉽죠? 유효성을 물어보면 허가구역이란 말만 안 넣으면 그 등기는 그냥 유효한 거예요. 합의하고 상관없이. 두 번째, 등기 청구인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등기는 아직 갑에게 남아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이고 병도 을에게 뭘 가져요?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일까요? 채권적일까요? 채권적이죠. 얘들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채권적이고 이것도 채권적이면 이 병은 원칙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을을 대위해야 될까요? 대위해야죠. 채권이니까 자기 상대방 을을 대위하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경우를 나눠요. 3자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눠요. 그러니까 3자 간에 직접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의에 따라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없었어요.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대로 직접은 안 되고 을을 대위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누구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이전 받아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자신 앞으로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을 앞으로 가야지 자기 앞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은 합의가 있으면 직접, 없으면 대위인데 여기에 이제 따라오는 판례들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그로써 소멸되는 것이냐?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을을 거치지 않아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을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3자 합의가 있었으면 반드시 직접 해야 돼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적법하게. 그러면 대위하려면 을의 권리가 있어야지 대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을이 갑한테 요 매매 인상된 대금을 아직 안 줬어요. 그러면 인상된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한 갑은 3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등기를 먼저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아무리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금을 못 받았는데 등기부터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합의가 있는 경우에 지금 두 가지를 봤어요. 합의가 있으면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금을 다 못 받았으면 등기를 줄 필요는 없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자 간의 합의가 요 갑의 매매대금 채권을 제한하느냐라고 물으면 제한한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갑의 매매대금 채권이 제한되진 않아요. 돈을 못 받았으면 등기를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 원칙대로 병은 을을 대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요 등기 청구권 채권이라고 있잖아요.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러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금전 채권이 있어요. 그럼 이 채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양도받은 이 병이 을 찾아가서 아저씨 1억 저 주세요 하면 을이 줄 거야 안 줄 거야? 너 누구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채권을 양도했을 때는 대항 요건이 필요한데 그 대항 요건이 뭐냐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채권 양도의 통지서가 날라와서 그 채권이 병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 통지되면 이 병이 을한테 통지 받으셨죠? 제가 병이니까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얘한테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금전 채권의 채권 양도 법리인데 이걸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럼 병이 갑 찾아가서 얘기 들으셨죠? 제가 병이에요. 저한테 등기 바로 주세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채권 양도 법리가 여기에까지 적용된다면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 3자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둘만 합의하면 돼요. 둘만 합의하고 통지하면 바로 받아간다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양도 법리, 등기 청구권 이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교재 좀 볼게요. 221쪽에 첫 번째 점에 등기의 유효성. 그 끝에서 셋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일단 등기가 실행된 거예요. 실행되면 합의가 있든 없든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다만
줄 거두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기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럼 마지막에만 줄 거두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라고 한다. 그럼 결론은 허가구역만 아니면 이미 실행된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일단 줄 거두세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첫 번째 판례 박스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제목에 보면 3자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소멸하지 않고요. 그 두 번째 판례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인상대금 미지급 시 소유권 이전 거절 여부, 적극 인정한다는 것. 돈 못 받았으면 대금 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위 청구 줄거두시고 판례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등기 청구권 이전,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 동의가 필요하냐면 갑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리되셨죠? 네. 뭐 지금 판례 많은 것 같아도 결론은 뭐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는 중간을 생략하고 이미 등기가 됐어요. 되면 어디만 아니면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 끝난 거고요. 두 번째는 등기 어떻게 받아올 거냐?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없으면 대위예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인상대금 못 받았는데 등기 먼저 줄 필요는 없고요. 합의가 없으면 반드시 대위를 해야지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23쪽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1번은 틀렸는데 좀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1번은 2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어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해요? 없어도 유효해요? 없어도. 허가구역만 아니면 되죠. 갑을병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틀렸고. 3번. 만약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다면 병은 직접 갑에 대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X에? 3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병한테 넘기고 채무자에게 뭐 해줬어요? 통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고. 4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의 등기전에 관해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OX에? 3자 합의가 없대요. 업이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대위하는 거죠. 대위할 수 있다. 4번 옳은 질문 정답이고요. 5번. 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나왔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하다. 틀렸죠? 무효고. 옳은 질문 4번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B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앞에서 다 공부하셨던 거죠? 이거 언제 공부한 거냐면 통정호의 표시 보면서 은닉행위 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여를 했는데 매매로 위장해서 했다. 그러면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했다고요? 증여. 그러면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 얘기 다시 한번 나왔고, 자, C번에 무효등기 유용. 지난주에 봤던 거죠? 기억나세요? 무효등기를 둘이 써먹기로, 다시 써먹기로 합의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 없다. 두 번째는 제3자가 있으면 주장할 수 없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된다고 있고, 세 번째는 절대로 유용이 안 되는 게 있었죠. 멸실건물 등기부를 새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는 없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효등기 유용하면 소급표 없고요. 두 번째, 제3자가 있으면 주장할 수 없고, 세 번째는 멸실된 건물 등기부를 새건물 등기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지난주에 봤던 것들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자, 맨 밑에 D번.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 그러니까 원칙은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칙은. 무효죠. 근데 뭐가 있으면?
실체 관계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앞에서 다 보셨던 내용 반복입니다.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 의하여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근데 이거 할 때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실체 관계란 말이 없으면 위조 등기, 위조 서류에 한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간적 불합치는 뭐 심화과정 가서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되는 부분이고 3번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나요. 225쪽 가운데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이건 특히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미등기 매수인 또는 뭐 미등기 양수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되어 있는 매도인,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을이 물건은 인도를 받았는데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했다.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죠.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그거 내 거니까 돌려달라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또는 지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따가 한번 공부하겠지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행사하면 안 되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에게 행사하면 안 돼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돈 내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럼 얘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한테 반환 청구하면 얘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소유권 편에 가면 공부를 할 텐데 미리 좀 보면 종론 한번 볼게요. 그 306조 한번 보세요. 306조. (306쪽에) 213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도 있고 소유물 반환도 있는데 이건 소유권에 기한 거죠.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내 거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에 보면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는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는 행사하지 말라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 그럼 점유할 권리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 또 우리가 취득시효 완성자를 또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시효 보면 갑이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이 갑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일하게 몇 년을 점유하면 돼요?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돼요. 그러면 을은 20년만 점유하면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20년을 완성했는데 등기는 아직도 갑에게 있다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이 을을 상대로 내 거 줘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20년의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을에게 뭐가 생기냐면 점유할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요 미등기 매수인에 봤던 똑같은 내용이 취득시효 효과 가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 미등기 매수인, 시효 완성자 또는 뭐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첫 번째 걸 봤어요. 그럼 만약에 A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예요.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누가 산 거예요, 지금? 을이 산 건데 등기가 갑에게 있으니까 갑의 채권자 A가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 을이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갑의 채권자가 집행하는 걸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갑. 그럼 만약에요.
어떤 X라는 사람이 요 부동산을 침해하고 있어요.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요 을이 자기가 X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소유자니까? 갑.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위에서 방해 제거를 구해야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럼 이때 을이요. 나는 아직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직접 행사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에는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같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또 인정 안 하는 거 뭐 있었죠? 관습상 물권이 아니라고 본 거. 온천권, 통행권, 공원 이용권. 그런 게 있었더랬어요. 그죠? 예. 네 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없고요. 온천권, 통행권, 공원 이용권 이런 건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은 미등기 양수인에게 산 사람이죠. 그럼 이때 갑이 이 병을 상대로 해서 야, 내 거니까 줘라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뭘 얘기하냐면 미등기 양수인에게 매수한 사람 또는 임차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한테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미등기 매수인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시험에 잘 안 내고요.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건 이 병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도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판례고. 그럼 이제 관련되는 내용으로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원칙은 소멸시효에 원칙은 권리일까요? 안 권리일까요? 권리죠. 채권이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가 원래는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뭘 하면 안 걸린다고 하냐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요. 점유한다는 것은 권리 불행사예요? 권리 행사로 보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을이 점유하다가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처분해서 점유가 상실되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도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점유는 권리 행사인 거고요. 근데 처분이라는 것은 점유보다 더 큰 권리 행사 일환이기 때문에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중요한 판례예요. 중요한 판례. 점유하고 있거나 이를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주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둘 다 뭐로 봤다고요? 을이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건 지금 뭘 해야 돼요?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비교되는 판례가 있는데 침탈이에요. 침탈. 병이 을의 점유를 침탈해서 을의 점유가 상실되었다. 그럼 침탈당한 거면 을이 권리 행사한 거야 안 한 거야? 권리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게 판례. 그래서 비교되는 판례가 이 침탈 판례는 따로 좀 비교해 두시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봐두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중에서 뭘 취한다고 했어요? 구민법은 의사주의고 현행민법이 형식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행민법이 58년 2월에 제정되어서 60년 1월 1일부터 현행민법이 시행된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59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과 을 중에. 의사주의는 을이 소유자죠. 근데 12시 땡 하는 순간 누가 소유자가 돼요? 갑이. 그럼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부칙에다가 뭘 뒀냐면 이런 을과 같은 사람은 6년 내 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에 6년 내 등기를 안 하면 물권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법은 몇 년도까지는 을이 소유자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66년까지. 그럼 66년까지 등기를 받아왔으면 되죠. 다 받아왔을까요? 안 받아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66년이 지나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너 권리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법원이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6년이 지나면 을의 물권은 소멸되는데 그날로부터 10년의 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더 준 거예요, 결국은. 10년. 그럼 총 76년까지 등기를 받아왔으면 돼요. 다 받아왔을까요? 안 받아야죠. 그래도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야 좀 뭐 빠릿빠릿하게 해서 받아오기도 다 했을 텐데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가면 이 평생 이게 농사만 지으시고 이게 내 땅이라는 걸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옆집 순이 엄마도 다 아는데 뭔 등기래? 안 하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을은 뭐예요? 소유권도 상실됐고 등기 청구권도 없어지고 갑이 을을 상대로 막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10년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을이 계속 뭐 하고 있었으면 계속 농사 짓고 계셨으면 소멸시효 막아드릴게. 등기 빨리 받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뭐 하기도 해요? 처분하기도 하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 등기 청구권을 상실시키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 진행을 막아주겠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뭐 역사적인 배경이고 그러면 66년까지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채권에 기해서예요? 물권에 기해서요? 소유자, 물권적 청구인 거예요. 근데 66년 넘어가면 얘는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닌 거고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으로 바뀌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판례들은 중요한 거. 아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요. 돌아오셔서 223쪽에 그 1번 지문 보면 을은 그러니까 지금 사례 문제는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판 거예요.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점유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25쪽 계속 볼게요. 225쪽에 기억에 일단 제목에 줄거두세요. 소유권의 변동은 없음.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끝에서 셋째 줄에 줄거두세요. 매도인의 채권자는 매매 목적물인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에 보면 점유할 권리의 발생 줄거두시고 그러면 끝에서 둘째 줄에 따라서부터 줄거두세요. 따라서 매도인이 아직 등기부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디귿에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인데 그 둘째 줄 가운데 줄거두세요.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 뭐였어요? 점유. 그리고 그 둘째 줄 더 내려와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찾으셨어요? 줄근 데에서 둘째 줄 내려와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뭐 했다고요? 처분하여 승계한 거예요. 처분하고 승계해 줬다. 그 등기 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리을의 과실 취득은 이건 나중에 계약법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이 하는 거고. 그럼 234쪽 한번 볼게요. 234쪽. 그 234쪽에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있고요. 그 첫 번째 판례 박스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매매의란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인데 1번에 첫째 줄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점유. 그럼 점유하면 권리 행사죠. 마지막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둘째 줄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처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했다. 권리행사죠. 그럼 마지막에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근데 3번은 점유의 침탈이 나오죠. 침탈은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근데 이건 이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매매일 때고요. 그 밑에 판례 보면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인데 그럼 이것도 역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근데 우리 판례는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걸린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그럼 파란 글씨 한번 볼게요.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란 이미 취득한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데 그때부터 파란 글씨 보세요.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비교돼요? 그러니까 매매는 이게 등기 청구권의 원인이 매매일 때는 점유하거나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해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뭐일 때는요? 취득시효일 때는 점유를 상실하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왜 그렇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상으로도 그냥 구별만 하세요.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에는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에 소멸시효 진행이 안 되는데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유하면 진행이 안 되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진행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186조 관련 내용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6조인데 쉬었다가 보시죠.